혹시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키운 자식이 이제는 먼저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오늘도 휴대전화를 바라보며 혹시나 메시지가 와 있을까 기대했지만 화면에는 조용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다가도 괜히 바쁜 아이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까 망설이며 다시 내려놓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릴 때는 사소한 일 하나하나 이야기하던 아이가 이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먼저 연락하지 않게 된 것이 부모로서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자식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과연 이 아이는 나에게 먼저 연락할까? 대부분의 부모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자식이 바쁜 것은 이해합니다. 직장 생활에 치이고 가정도 꾸려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사람 사이의 정까지 끊어져야 하는 걸까요? 진정한 가족이라면 시간이 없어도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굳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언제나 먼저 연락하고 자식의 안부를 궁금해하며 혹시 불편한 일이 있을까 걱정하지만 정작 자식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 당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자식은 당신을 떠올릴까요?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바쁜 일상 속에 묻혀버릴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자식이 부모를 찾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부모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자식이 자연스럽게 연락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런 부모들은 어떻게 자식과 관계를 유지할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식이 먼저 연락하고 싶은 부모인가? 아니면 연락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며 기다리는 부모인가? 다음으로 우리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저 아이는 나를 찾을까? 혹시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영영 소식조차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자식이 잘 지내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부를 묻고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는지 살펴보며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부모님의 마음과 달리 자식은 점점 연락을 줄여갑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과 연락하는 것이 점점 익숙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여기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매일 아침 자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오늘은 무슨 일이 있니? 몸은 괜찮니? 처음에는 자식도 성의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답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나중에는 연락을 받지 않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가 너무 귀찮게 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연락하지 말아보자.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연락이 없어요? 그제야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매일 먼저 연락하니 자식은 나를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을,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니
비로소 나의 부재를 느끼고 궁금해했다는 것을. 부모님들께서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연락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혹시 그렇게 하면 자식이 나를 점점 멀리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식이 먼저 부모를 찾고 싶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항상 먼저 연락하고, 먼저 걱정하고, 먼저 챙기다 보면 자식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부모가 한 발 물러서면 자식은 비로소 부모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식이 먼저 연락하는 부모님들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식과 관계를 유지할까요? 많은 부모님께서 궁금해 하십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먼저 연락하는데 나는 왜 아닐까? 자식이 먼저 연락하고 싶어지는 부모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는 부모님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 크면 자식은 오히려 부담을 느낍니다. 밥은 먹었니? 왜 연락이 이렇게 없니? 요즘은 왜 이렇게 바쁘니? 이런 질문들은 부모님의 걱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는 부모님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잘 지내고 있지? 바쁘면 연락 안 해도 괜찮아.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연락해. 이런 태도는 자식에게 심리적 여유를 줍니다. 연락이 강요가 아니라 편안한 선택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식과의 대화를 긍정적인 경험으로 만듭니다. 자식이 부모님께 연락했을 때 대화의 내용이 항상 잔소리나 걱정이라면 다음번에는 연락이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너 아직도 결혼 안 하니? 취업은 어떻게 할 거니? 돈은 좀 모았니? 이런 말들은 자식을 위한 조언이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반면 자식이 먼저 연락하는 부모님들은 대화 속에서 편안함을 줍니다. 요즘 재미있는 일은 없니? 어제 본 드라마 참 재밌더라. 엄마는 요즘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 이런 이야기들은 자식이 부모님과의 대화를 부담이 아닌 즐거움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세 번째, 자식의 삶을 존중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의 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려고 합니다. 너 그런 친구랑 어울리면 안 돼. 그 회사는 별로야. 더 좋은 곳 알아봐. 이런 식으로 살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이런 말들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식이 먼저 연락하는 부모님들은 자식의 삶을 존중합니다. 너라면 잘할 거야. 내가 선택한 길을 응원할게. 언제든지 힘들면 이야기해. 이런 태도는 자식이 부모님을 신뢰하고 심리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자식이 부모님을 찾게 만드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식에게 감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감정적으로도 깊이 얽혀 있습니다. 부모님의 감정 상태가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이 연락하지 않으면 서운함을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렵니? 엄마는 내가 연락을 안 하니까 요즘 너무 외롭다. 넌 부모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구나. 이런 말들은 부모님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지만 자식에게는 정서적인 부담이 됩니다. 마치 부모님의 감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반면 자식이 먼저 연락하는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감정적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바쁜 거 이해해. 그래도 가끔 얼굴 보면 좋겠지? 엄마는 요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 언제든 내 시간이 괜찮을 때 연락해. 이런 태도는 자식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미안함이 아닌 편안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먼저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부모님이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자식이 부모님께 연락을 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부모님이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독립한 후 자신의 삶을 뒷전으로 미루고 살아갑니다.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어. 나는 자식이 잘 되는 것만 보면 돼. 내 삶의 의미는 자식밖에 없어.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식은 부담과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의 삶이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느끼면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 자식이 먼저 연락하는 부모님들은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요즘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는데 너무 재미있어. 내가 요즘 배우는 게 있는데 너랑도 나중에 이야기하고 싶어. 이런 이야기들은 자식이 부모님과의 대화를 즐겁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부모님이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자식은 그 기운을 받아 자연스럽게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태도를 갖춘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식과 더욱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식이 먼저 연락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자식과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무의식적으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식이 어렵게 먼저 연락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이 자식의 다음 행동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께 먼저 전화를 건 자식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 이 한마디에 부모님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서운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웬일이야? 연락도 안 하더니, 바쁘다고 하더니, 이제야 생각났어? 엄마는 내가 연락도 안 해서 속이 상했어. 이런 반응을 들으면 자식은 순간적으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락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전화를 걸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반응은 반갑고 따뜻한 것입니다. 우리 아들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갑다. 우리 딸 잘 지내고 있지? 전화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연락해주니 기분이 참 좋구나. 이런 반응을 들으면 자식은 자신의 연락이 부모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부담 없이 전화를 걸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분 좋은 경험을 반복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했을 때 부모님이 따뜻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연락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대화를 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자식이 전화를 걸었을 때 잔소리를 듣거나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다음번 연락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요즘 돈은 얼마나 버니? 친구들은 다 잘 나가던데 넌 괜찮니? 이런 질문들은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만 자식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화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요즘 즐겁게 지내고 있니?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이야기해. 엄마 아빠는 요즘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 이런 대화 방식은 자식이 부담 없이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모님과의 대화가 따뜻하고 편안할수록 자식은 자연스럽게 먼저 연락하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식이 먼저 연락하는 부모님들이
어떤 태도로 관계를 더욱 깊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서 연락이 끊기거나 멀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것들이 쌓이면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과의 연락이 뜸해지면 자식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한 것은 자식만이 아닙니다. 부모님 또한 예전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먼저 연락하는 부모님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자식에게 부담이 됩니다. 왜 이렇게 바쁘니? 얼굴 좀 보자. 내가 요즘 너무 연락이 없어서 서운하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이런 말들은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식의 안부를 걱정하는 말이지만 자식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연락을 하면 부모님이 또 잔소리를 할 것 같고 부담을 느끼게 될 것 같으니 점점 더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둘째, 부모님 스스로의 삶을 즐깁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는 부모님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만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이 연락을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자식 생각만 하며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먼저 연락하는 부모님들은 자신만의 취미나 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재미있는 일 있어? 아빠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자식이 먼저 물어볼 정도로 부모님이 스스로의 삶을 즐기고 있다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연락하게 됩니다. 셋째, 자식의 삶을 존중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조언을 하거나 걱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삶을 지나치게 간섭하면 자식은 점점 더 부모님과의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힘들어. 이 한마디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돼. 엄마 아빠 말 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이런 반응이 나오면 자식은 다음부터 부모님과의 대화를 조금씩 피하게 됩니다. 반면, 그렇구나. 많이 힘들겠네. 그래도 너라면 잘 해낼 거야. 이런 반응을 보이면 자식은 부모님과의 대화를 편하게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의 역할은 자식이 힘들 때 위로가 되는 것이지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는 부모님들은 자식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자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믿어주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이 먼저 연락하게 하려면 부모님도 먼저 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며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님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많은 부모님들은 공통적으로 자식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자식이 부모에게 느끼는 정서적 거리감이 달라집니다. 자식이 부모를 편안하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연락하게 되는 부모님의 태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부모는 잔소리를 줄이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식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합니다. 그러나 조언이 많아질수록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자식이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말했을 때 부모가 조언이나 비판부터 한다면 자식은 점점 속마음을 털어놓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공감해주고 위로하는 태도를 보이면 자식은 부모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때 부모가 많이 힘들었겠다는 말로 공감해주거나
그래도 내가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신뢰의 표현을 보이면 자식은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둘째, 부모는 자식에게 연락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과 자주 연락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자식이 바쁜 시기일 때 지나치게 연락을 요구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뜸한 자식에게 왜 이렇게 연락이 없느냐고 다그치거나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태도는 자식이 부모와의 연락을 더욱 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반면 요즘 바쁜 것 같다고 자식의 사정을 이해해 주거나 시간이 될 때 잠깐이라도 안부를 전해주면 좋겠다고 말하는 부모님은 자식이 부모님께 죄책감을 느끼기보다 따뜻한 감정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부모가 자식의 상황을 배려할수록 자식은 자연스럽게 부모님께 연락을 하게 됩니다. 셋째, 부모는 자신의 감정을 자식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감정적으로 기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외롭다는 이유로 자식에게 자주 연락하라고 요구하거나 부모가 서운함을 느낀다는 이유로 자식에게 죄책감을 주는 태도를 보이면 자식은 점점 더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 자식은 부담 없이 부모와 연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요즘 재미있는 일들이 많다고 말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자식은 부모님이 혼자서도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감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자식은 부모와 자연스럽게 연락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모는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자식의 삶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면 자식은 부모에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자식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이 부모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거나 훈계하면 자식은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려고 하게 됩니다. 반면 자식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 응원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항상 자식의 선택을 믿는다는 말을 해주면 자식은 부모님께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 준다고 느끼는 자식은 부모와 대화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으며 먼저 연락하는 일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서로 노력해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담을 주기보다는 편안함을 줄 때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먼저 연락하게 됩니다. 부모의 사소한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는 부모님들은 자식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며 연락을 강요하지 않고 자식의 삶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될 때 부모와 자식은 자연스럽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혹시 무심코 한 말들이 부모님께 부담이 되거나 혹은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던 적은 없었나요?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은 결국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따뜻한 깨달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고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우리 삶을 더욱 편안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